그 말은 뭐냐면은 가격만 카피를 하면은 따라하기가 생각보다 쉽다. 그 입금 수요를 내가 흡수하기 좀 쉬운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자, 오늘은 외식업에 엄청나게 새롭게 뜨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9,800원 한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4월 기준 가장 핫한 외식업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외식업 트렌드는 탕후루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요아정, 그 다음에 뭐였냐면 1,900원 생맥주. 이거는 아마도 영상 한 2편 정도 찍어가지고 과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 탕후루, 요아정, 1,900원 생맥주, 그 뒤를 이은 25년도 새로운 트렌드는 9,800원 한우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선두를 이끄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꾸석지 돌판 한우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는 이상준이라는 개그맨을 모델로 섭외한 다음에 지금 가맹 사업한 지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155점까지 돼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꾸석지 돌판 한우, 이게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예요. 이게 어떤 걸 내밀고 있냐면은 9,800원에 한우를 판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100g이긴 해요. 100g의 한우를 9,800원에 먹는다? 오? 좀 싸죠? 200g 하면 1인분에 2만원이 안 돼요. 요즘에 웬만한 삼겹살 맛있는 데 가면은 1인분 하면은 17,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비교해봤을 때 좀만 돈 주면은 한우를 먹을 수 있네? 좀 괜찮은 것 같네? 이러한 인식이 모이고 트렌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매출도 잘 나오고 잘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소비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팔았을 때 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장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팔았을 때 돈이 될까요? 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트렌드를 이끄는 꾸석지 돌판 한우가 지금 완전 치고 나가는 와중에 3, 4개월 만에 155점이면은 진짜 엄청난 일인 거예요. 거의 하루에 2개씩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이끄는 와중에 자, 뭐가 따라왔냐? 당연히 카피 브랜드가 따라오겠죠. 왜냐면은 가격만 맞추면 되니까. 가격으로 밀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 좀 재밌었는데, 자, 한우 88 도매장이라고 있어요. 이 브랜드가 이름 그대로 88. 너는 98이야? 나는 88이야. 한우 8,800원. 자, 이렇게 새로운 카피 브랜드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지금 3주 만에 40개를 계약을 했다는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은, 얘는 순살만 공격이라고 들어보셨죠? 순살만 공격이 만든 게 육미제당이에요. 그리고 육미제당을 만든 이 사람이 한우 88 도매장을 따라 만든 거죠. 육미제당은 어떤 거였냐면, 사실 다 아시겠지만 명륜진사갈비를 따라 하면서 만든 브랜드인 건 사실 가보면 다 알겠죠? 거기 좀 더 디벨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육미제당으로 얘가 성공의 맛을 봤어요. 이거 괜찮네 하고 나서 바로 트렌드 뜨자마자 바로 한우 88 도매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지금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다. 요게 지금 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 그 역사적 흐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역사적 흐름. 이 1,900원 생맥주 영상을 찍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자, 소비자가 1,900원에 생맥주 먹는 거 너무 좋다. 싸게 먹고 좋다. 가성비 있네? 너무 좋아. 근데 장사를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좋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가장 크게 걱정한 게 뭐였냐면은, 1,900원짜리 생맥주의 1등 브랜드는 생마차죠. 예를 들어 상권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술집 상권이에요. 술집 상권. 생마차가 여기 생겼다 칩시다. 자, 여기에 자, 매출이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생마차가 생기고 나서 한 3개 정도가 주변에 생겼어요. 왜냐면은 가격으로 브랜드 전략을 미는 거는 카피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매출 5천 나오는 생마차가 그대로 5천이 나올까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브랜드 정체성이 가격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1,900원 생맥주 가자라고 하면서 매출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매출이 반토막까지 났다고 쳐볼게요. 5천원만 원 팔 때 사장님이 1,000만 원을 예를 들어 벌어 가졌다면은 2,500 팔았을 때 장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매출이 반이니까 이익도 반이겠네? 500 벌겠네? 자, 그렇지 않아요. 장사를 해보신 분은 알 텐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됩니다. 자, 장사를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빡 올 거예요. 매출이 반토막 나면 이익이 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적자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이 업계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트렌드를 이끄는 게 어디야? 9,800원짜리 한우가 이끌고 있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당연히 공급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 아직은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너무 따끈따끈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아직 따라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안 생겼죠. 그럼 아직은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브랜드들이 한우 88, 그럼 나는 소고기 77, 석박지 88, 뭐 이렇게 아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막 말하는 건데, 자, 그렇게 아무렇게나 밀고 들어와가지고 생긴다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건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두 번째, 이게 사실 가장 크리티컬해요. 자, 원가 문제가 생깁니다. 원가 문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렴하게 팔죠. 누가 봐도 저렴하니까 인지가 되잖아요. 이건 저렴하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좋아하는 거죠. 자, 저렴하다는 건 뭐냐면은 사장님이 벌어갈 수 있는 마진폭이 작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구석진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원재료 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51% 나와 있어요. 주류라고 작게 나와 있는데 주류도 원재료가 맞죠? 자, 5%가 돼 있는데 합치면은 56%가 나와요. 원가율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 56%예요. 56%는 식자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매출이 일정하면서 사장님이 잘 관리한 기준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장님이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식자재가 좀 버릴 수도 있고 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60%까지는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원자재율이 60%라는 거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원자재 비율이 가장 높다고 얘기하는 게 BBQ, BHC 이런 데거든요. 거기는 55%까지 가서 엄청나게 높다고 유명한데요. 근데 거기보다 높죠. 제가 예를 들어 높은 매출로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이 여긴 잘 나온다 하니까 1억 나올 때 기준으로 할게요. 1억 나올 때. 자, 매출 1억 나올 때 원재료 비율이 60%를 할게요. 자, 인건비는 홈페이지에 한 10% 정도로 나와 있는데, 자,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박리담회를 판다는 거는 저렴하게 많이 판다는 거죠. 근데 그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많이 파는 컨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에 적당하게 팔자 이주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여기보단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잘했을 때 15% 나와요. 저희도 이거보다 비싸게 파는데도 1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는 뭐랄까 너무 말이 안 돼. 그러면은 솔직하게 15%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15%니까.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저희도 일이 적은 편인데도 15%니까 여기도 사장님 일하는 기준 15% 나올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료는 좀 저렴하다고. 이건 좀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매출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임대료 비율이 2% 잡아놨는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거기다가 판관비 8%의 홈페이지에 돼 있거든요. 자, 합치면 10%죠. 그냥 임대료 플러스 기타 판관비라고 했는데 그게 한 10% 잡아놨는데 이거는 맞다고 해볼게요. 얼마가 남냐면 60, 75, 85. 자, 나머지 수익률이 15%가 나와요. 15%. 자, 그러면은 1억을 팔았을 때 1,500이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괜찮아요. 왜냐면은 1,500 벌어? 짱인데? 자,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제 걱정은 이거에 대한 지속 기간이에요. 장사라는 거는 우리가 한두 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2, 3년 넘게 바라봐야 되는데 2, 3년 동안 지속이 가능한가?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따라오는 브랜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가 브랜딩이 잘 돼가지고 엄청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일단은 가장 내민 전략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봐도 구석지 돌파하면 쳐보잖아요. 네이버 지도상 사진에 9,800원 한우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도 가장 앞선 전략이 구석지라는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가격만 카피를 하면은 따라하기가 생각보다 쉽다. 그 이끈 수요를 내가 흡수하기 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할 거라는 거는 공급 측면에서도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자, 원가의 문제는 뭐냐면은 소고기 값이 쭉 똑같을까요? 2, 3년 동안 고기 값이 항상 딱 일정할까요? 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도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삼겹살을 정육점에 사 먹을 때 가격이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한우는 일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저희는 그 수산물인 연어를 다루고 있거든요. 연어 가격이 1년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변하냐면은 2배까지도 바뀌어요. 2배. 물론 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 2배까지도 원재료 비율이 출렁출렁 하는 게 식자재예요. 자, 그럼 얘는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예를 들어 이 원재료 비율이 고기값이 올라가지고 10%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66%가 돼요. 그러니까 60에 10% 올랐으니까 66 된 거예요. 자, 6%가 올랐죠.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바로 6%가 빠지겠죠. 그럼 얘가 몇 프로가 돼요? 자, 9%가 됩니다. 자, 그럼 1,500 납던 게 매출 똑같은데 식자재 10%. 자, 10%는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살짝 오른 거예요. 살짝. 10% 살짝 딱 올랐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버는 게 팍 줄죠. 자, 아까 2배까지도 인상했다 했죠. 근데 2배까지 좀 너무했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우는. 골 때리는 게 이런 거예요. 20% 정도. 자, 20% 올랐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원재료율이 72%가 돼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도 기도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 그렇다고 쳤을 때
갑자기 어떻게 돼요? 12%가 올랐죠. 12%.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3%가 돼요. 300. 예, 종소세 내면 없어지겠죠. 예. 10,000원 하던 게 11,000원 됐어요. 자, 10,000원 하던 게 12,000원 됐어요. 하는데 이익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줄어요. 자, 이게 바로 박리담회를 하면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박리담회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자, 박리담회는 이렇게 원자재 변동에 엄청나게 취약한 산업이기 때문에 살짝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할 수 있냐? 이거는 다른 개념인 거죠. 지금은 저도 가능하고 돈 벌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미래는 모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인지를 한다는 거가 중요한 거니까 인지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숫자로 바라봤을 때 공급과 원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두 부분이 물론 현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카피 브랜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자, 원가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위험성은 항상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 부분 이후에 설명드릴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은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나, 이런 사업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앞단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가능한 사업이긴 해요. 진짜 가능한 거고 가능한 수치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그리고 역사적 흐름에 어떻게 있는지를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9,800원 한우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앞전에 비슷한 유행이 돈 적이 있었어요. 딱 10년 전에. 자,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연어입니다. 자, 연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연어가 아니라 그냥 연어 아니었죠. 그때 연어 무한 리필. 이게 기억나시죠? 아마도 제 나이 또래나 30대 이상인 분들은 아마도 다 기억이 날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자, 연어 가격이라는 게 항상 수산물이니까 출렁출렁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특정 이슈로 갑자기 가격이 엄청 곤두박치였어요. 이렇게. 자, 이 구겨 내려오니까 자, 이때는 정말 쌌거든요. 자, 지금 가격의 절반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도. 자, 그래가지고 이 가격이 엄청 내려갔을 때 이때 무한 리필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너무 저렴하니까 어차피 연어는 살짝 물리잖아요. 느끼하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히 퍼줘도 남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싸니까. 그때 돈 많이 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연어 가격이 점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천정부지 쏟은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받았던 원가가 갑자기 튀면 어때요? 무한리필 주면 줄수록 사장님들이 손해를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은 게 없으니까 이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연어 무한리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자, 왜 그러냐면은 다 망했기 때문이에요. 다 망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옛날 그 가격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가격, 지금 가격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12월에 한번 폭등해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한번. 자, 이런 적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은 절대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없어졌고, 이 현상이 제가 보기에는 한우 9,800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한우가 지금 가격이 저점이 맞다. 자, 이유를 제가 그냥 뇌피셜이 아닌 근거가 되는 기사를 몇 개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떻게 올라갔냐면 너무 멀리서 보면 좀 힘드니까 한 22년도부터 볼게요. 이 전부터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1인당 GDP는 항상 증가하고 있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그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1인당 GDP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육류 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탄수화물 먹었던 게 단백질 섭취가 좀 많이 늘거든요. 자, 그런 현상이 이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인당 GDP 늘면서 육류 소비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때가 언제예요? 코로나죠. 자, 코로나 때 지원금을 되게 많이 뿌렸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많이 뿌렸는데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인식이 돼요. 자, 늘어난 소비는 어떻게 되냐면 약간 사치품이나 먹던 필수품 중에서도 한우 한번 먹어볼까? 이게 가능해진 거죠. 자, 이때 수요가 쫙 올라오기 시작해요. 안 그래도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데 한우 좀 먹어볼까 하는 수요가 쫙 증가하게 되는 거죠. 기존대로 사육도수는 일정하게 갔는데 공급은 수요가 느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한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농가에서는 비싸네 한우? 이제 키우기 시작해야겠다. 오케이 키워. 그래서 사육도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이. 자, 이때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때 적정 사육도수가 300만 도수라고 하거든요. 300만 도수 적정이. 자, 근데 이때 돈 되네 쫙 몰리면서 어떻게 돼요? 355만 도수까지 증가하게 돼요. 공급이 지나치게 올라가 버렸죠. 지나치게. 그러니까 수요를 뚫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공급이. 수요는 더 크게 증가할 줄 알았는데 공급이 워낙 빨리 증가해 버려가지고 공급 과잉 상태가 된 거예요. 바로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자,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24년도 기사인데요. 24년도 작년이에요. 24년도 소 한 마리를 팔면은 230만 원짜를 본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에요. 24년 아마도 7월 기사일 텐데, 소를 키울 때 원재료가 뭐냐면은 그 소가 먹는 여물 이런 거거든요. 곡물, 사료, 이거에 대한 가격은 똑같은데 판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적자를 보는 거예요, 농가에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를 사오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간 거죠. 왜 내려갔냐? 너무 많으니까, 수요 대비 남아 도니까. 자,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속값이 상당히 가격 기준에서 이렇게 하다가 가격이 올라갔다가 공급가인 가격이 내려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냐면, 이 시점이 지금 언제냐면 24년도 7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지금은 아마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즘 우리나라 내수가 힘들어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안 사실이 돼버렸어요. 내수가 힘들다. 자,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도 제가 말씀드리면은 작년 8, 9월쯤부터 시작했어요. 8, 9월쯤부터 내수가 꺾이면서 수요가 더 감소해버렸죠. 근데 24년 7월에 이미 적자였는데 이때 8월 이후로 내수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가격이? 수요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싸니까 더 많이 사. 더 먹어 한우 더 먹어 해야지 이게 올라오는 건데 안 올라오겠죠. 왜냐면은 수요가 꺾여 있는데 빌빌 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가격이 이 구간에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한우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우 9,800원이 가능하게 된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당연한 순리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눌리고 농가에서 적자를 보면서 파는 이 구간이 영원할까요? 이게 영원할까요? 그러면은 농가는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농가도 먹고 살려면은 속값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태계가 흘러가니까. 그 말은 이 가격은 비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 이 비정상적으로 눌린 가격이 유행하면서 오히려 소비를 일으키고 있죠. 그럼 자기들이 퍼뜨리면서 소비를 일으키면 또 어때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카피 브랜드가 많이 생기면서 한우 소비가 급격하게 늘면 늘수록 어때요? 더 이 저항이 세지는 거죠. 자, 이게 문제가 그래서 뭐냐면은 카피 브랜드가 많이 생기고 이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스스로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약간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사업이다. 자, 이걸 보시는 분들도 바라볼 때 소비자로서는 맛있게 드시면 되고 그러면 9,800원? 꿀! 하면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비관적인 측면도 인지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게 지금 한우 소잖아요.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소는 키우고 기르고 잡는 데까지 보통 2년이 걸려요. 근데 돼지는 1년 안에 끊기거든요. 근데 돼지는 1년 안에 끊기는데 낳을 때 7, 8마리 이상 낳아요. 그럼 얘는 돼지는 1년 만에 7, 8마리 낳았는데 소는 1년 동안 한 마리 낳거든요. 한 마리 낳았는데 그걸 기르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소고기가 비싼 거거든요. 소고기가 사실 더 맛있어서 비싼 것도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키우기가 더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비싼 거예요. 한락적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소는 가격에 대해서 되게 뭔가 길게 끌 수밖에 없는 게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지금 키우기 시작한 소는 2년 뒤에 팔 소예요. 그래서 대응이 빨리빨리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도 출렁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도 배경 지식으로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외식 트렌드에서 가장 핫한 9,800원 한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저는 아직 안 먹어봤지만 아마도 만족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소비자로서. 근데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